안녕하세요. 인생보수의 김수현입니다. 드라마 같은 삶의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삶과 철학, 인생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인생보수. 오늘 만나볼 인생보수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무술 배우 황정리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오빠 같고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 좀 영상을 좀 찾아봤더니 정확하게 기억나고 무술 실력이 정말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거의 뭐 날아다닌다는 표현이 맞다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무술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무술을 배우셨어요? 배우는 거는 어렸을 때 네. 14살 때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어떤 계기가 있어요. 계기요? 예, 왜냐면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때만 해도 그 체육관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집에서도 체육관에 보내달라고 해도 깡패 된다고 안 된대요. 아, 이제 그거 배우고 싶어 하는 욕망은 많은데 네. 그러다가 우연히 산에 가다가 미끄러졌대요. 예. 그러다 넘어지면서 나무가지를 잡았는데 이게 딱 부러지면서 팍 소리가 나고 딱 베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러진 가지를 잡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부러진 것과 꼽힌 것이 일직선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런 힘이 나왔나 싶어서 보니까 금방 소리 들었잖아요. 팍 하는 소리. 예. 그게 돌아서 저기 베꼈다. 그렇다면 거기 뭘까 생각하다 이 원이다. 네. 원을 그려가지고 갔잖아요. 예. 이 원을 이용한 어떠한 동작이 나오면 획기적일 것이다. 예. 그때부터 아무 스승도 없이 혼자서 터득을 했습니다. 원에서 원으로 계속 연결을 하면서 네. 모든 몸이 전부 다 연결이 됐습니다. 원으로.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시합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럼 상대가 저한테 공격해 들어올 때면 공격해 오는 걸 보고 내가 차서 내가 더 빨라요. 그러다 바로 이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밑에 깔려 있는 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4살 때 어디 도장을 간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거를 이런 어떤 원에 대한 원리를 파악하고 나서 혼자 무술 연습을 하신 거예요? 아, 대단하십니다. 그럼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다른 운동들도 좀 잘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 예,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른 무술도 다 그 종류가 많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그럼 물어봐요. 뭐 합기도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런 게. 근데 그 따지고 보면 원리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예. 하나로 통일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무술은 그냥 원리를 통달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예, 따라왔고 다른 구기 종목 같은 것도 잘하세요? 그거는 이제 뭐 별로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내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영화 배우로 데뷔를 하시게 됐는지도 좀 궁금해요. 70년, 60년 후반인가 70년 초인가 그때예요. 예. 그 우리나라의 이두용 감독이 있죠. 예. 그분이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저를 뽑았어요. 예. 오디션을 봐서 캐스팅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그 전에도 오디션을 좀 준비하시고 계속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한 꿈을 계속 꾸셨나 봐요.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내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체육관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신문 같은 거 보면 뭐 배우 뽑는 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냥 그거 나왔기 때문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고 통보가 와서 네. 그때 이제 합동영화사에서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갔더니 굉장히 많이 왔던데 전부 다 이제 차에 싣고 그 노량진 어느 체육관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전부 다 이제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네. 그 내가 7번째인가 그랬는데 내 차가 돼서 뭐 평소에 있는 대로 그냥 턱턱턱턱 했더니 감독님하고 제작자는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여기까지. 그러더니 다른 사람 필요 없다 그러고 예. 나만 됐어요.
감독님이 엄청 흡족해 하셨겠어요. 촬영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훨씬 빠르고 강하고 그렇죠. 원하는 걸 해줬으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보다 중국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람인 줄 아는 분들도 간혹 있고. 그래서 근데 중국으로는 어떻게 진출하시게 된 거예요? 예, 이제 지금 뭐 전 세계 돌아다녀 보니까 저를 전부 다 중국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원체 이제 중국 영화에 많이 출연하셨으니까. 중국에서도 그렇고. 근데 뭐 어쨌든 내가 홍콩에 가게 된 동기가 예. 그 취권 제작자 그 오사원 씨가 한국에 처음 감독으로 왔어요. 예. 그 작품에 제가 출연이 됐죠. 출연하면서 이제 그 뭐 발동작이니 뭐 이런 걸 다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흔쾌히 홍콩 가자. 자꾸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었습니다. 처음에.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자꾸 가자고 그래서 예. 이제 얼마 있다가 사람들이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 따라오라고 그러고 갔어요. 한 달 후에 사람이 데리러 왔더라고요. 네. 그럼 중국에 이제 캐스팅돼 가서 처음으로 찍은 영화가 어떤 영화였던 거예요? 남권 북태라는 네.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남쪽에는 권이고 네. 북쪽에는 발. 네. 총 얼마나 많은 작품을 찍으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데 한 300여 편 될 겁니다. 300여 편이요? 30여 편도 아니고. 네. 와. 아마도 그 중국 영화는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와.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좀 말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당시 인기가 어땠는지. 그것도 인기라고 하기도 그렇지만은 일단은 영화를 찍으려면 나를 먼저 잡아야 그 안심을 해요. 왜냐면 일단 각 나라에서 사갈 거 아닙니까 필름을. 네. 내가 없으면 안 사가니까. 와. 내가 이 황정리가 있다면 막 비싸도 서로 사가니까는 와. 예, 그거 좀 특별하잖아요. 황정리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야 팔린다. 이런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예. 스케줄도 없는데도 와가지고 뭐 스케줄 날 때 찍을 테니까 좀 참고해달라고 돈 갖다 주고 간 사람도 있고 예, 그런 게 참 많았죠. Everybody was kung fu fighting. Those kids were fast as lightning. In fact, it was a little bit frightening. But they fought with expert timing. There were funky Chinamen from funky Chinatown. They were chopping them up. They were chopping them down. 와, 그러면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300편을 찍으셨으면 그렇게 인기가 많으셨으면 어떤 출연료도 처음보다 많이 올라가 좀 많이 돈을 버셨을 것 같은데. 예, 왜 뭐 어땠어요? 물론 뭐 상상에 맡기겠지만 네. 많이 오르죠. 많이 버셨나요 그때? 예, 저 경제적으로 쓰기로 하고. 그러면은 처음 받았던 개런티와 좀 스타가 됐을 때 개런티 차이는 얼마나 나요? 엄청나죠. 몇 배 정도 날까요? 글쎄요, 그 뭐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그러면 조금 궁금한 게 요즘 이제 젊은 우리 연예인들 보면 방송 나와서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좀 인기 올라가니까 스타병 걸렸다. 그럼 선생님께서도 그건 아니에요. 스타병 같은 건 없었어요? 없습니다. 나는요 그런 건 없고 네. 일단은 그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네. 새벽에 바다에 가서 물 속에서 발차기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백사장 있잖아요. 네. 거기서 또 1시간을 해야 돼요. 왜냐면 밸런스 잡는데 그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끝내서 이제 촬영하러 가서 현장에 가고 그러는데 이동 중에 이제 많이 연구를 하죠. 예. 이번 작품에는 어떤 발차기를 특별하게 하나 해줄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전 세계 무도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그들에게 교본이 되어주려면 새로운 발차기를 불어넣어줘야 되고 네. 또 그분들은 영화를 볼 때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두세 사람씩 몰려간다 그래도 엄청난 효과가 오기 때문에 예. 이 영화 황정리 영화가 나오는 걸 기다릴 수 있게 하려면 그렇게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발차기를 새로이 만들어서 찍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들죠. 네. 그러나 양심적으로 엄청 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은 촬영이 있을 때는 계속 촬영하고 쉬는 날마다 또 가서 또
몸을 계속 단련하고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이러신 거잖아요. 쉴 날이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300여 편 찍으려면 그러니까요. 예, 쉴 시간도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가서 뭐 여기는 새벽, 저 오후엔 저짝, 오전에는 이 짝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네. 근데 뭐 잠잘 시간도 별로 없고. 네. 그러면 이제 옮기면서 자고 이 짝에서 저 짝으로 옮길 때 잠깐씩 자고. 네. 또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와서 분장 다 해주죠. 예. 또 이제 일어나서 서 있으면 옷 입혀주죠. 그래 그냥 하고. 그럼 이제 잠도 못 자고 촬영하시다 보면 좀 힘들고 좀 지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좀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 몸살 날 때가 있어가지고 네. 그 사형도수의 마지막 엔딩 씬이 엄청나게 아팠었어요 그때. 예. 그래서 이제 실려 다닐 정도로 아팠어요. 아. 그래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들컷에 실려가서 촬영장 옆에다가 침대를 놓고 이불 덮고 떨고 누웠다가 누워있어도 저거 보는 거예요. 네. 뭘 어떻게 하는지 디스커스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거 해가지고 오케이 기억했다 하면 다시 일어나서 가까스로 앉아서 예. 힘도 없잖아. 그쵸, 그쵸. 그래서 딱 붙들고 서면 이제 정신적으로 자 됐다 하자. 그래서 다다다다 딱 이제 컷 하면 얼른 가서 또 그쵸. 덮고 막 땀은 막 한없이 흐르고 이런 게 사형도수 엔딩 씬입니다. 와. 자, 이번 시간은 인생 고수 키워드 시간인데요. 우리 황정리 선생님과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취권입니다. 취권. 딱 취권, 왜 취권인지 알 것 같아요. 벌써부터. 뭔가 이게 선생님이 어떤 그 무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창시하신 거죠. 이 취권이란 무술을. 네. 어떻게 이걸 만드신 거예요? 귀가하는 도중에 예. 길가에 누가 누워서 네. 그 쿵우 동작을 하면서 누워 있어요. 길거리에, 이 길바닥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야 이거 또 여기도 그 미친놈이 있네. 그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서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니 술이 취해서가지고 저렇게 하는 동작 하나하나가 선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취했을 때 이런 동작이 나온다면 이게 싸움을 하면 예를 들어 무술로 쓴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 싶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예. 그 움직임 자체가 그 무술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뭐 술을 들었다고 치고 이건 이제 이거가 치고 이렇게 치고 네. 이제 연습을 좀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동물들의 모양이나 예. 권법으로 많이 써먹었잖아요. 그렇죠. 홍콩에서는 무슨 뭐 당나귀, 사마귀 뭐 하고 호랑이 뭐 하고 뭐 하잖아요. 용. 거 있죠. 근데 거기에 이런 것도 있어도 좀 특별하겠다 싶어서 네. 이제 우리 오사원 제작자한테 건의를 했죠. 아, 이런 것도, 취권이라는 거. 이런 것도 괜찮다 하니까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사형도수에 출연했던 성룡이를 네. 치권으로 쓰면 된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걸 하자 그래가지고 찍은 게 치권이에요. 와, 그 성룡 씨를 이제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취권에 어떠셨어요? 그 성룡 씨를 딱 말씀하셨을 때 그 친구가 괜찮겠다 아니면 그래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취권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범인 성룡이가요. 네. 그 경국도 하고 굉장히 몸이 부드럽습니다. 네.
코가 몽상하고 엉덩이가 빠져가지고 그 오리궁뎅이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자체가 우스꽝스럽잖아요. 무술은 엄청 강하잖아요, 저는요. 네. 그러니까 그 부드러운 거와 이거 싸움이 돼서 네. 처음에야 이제 혼이 나겠지만 나중에는 그런 부드러움 속에서 예의치 못한 데서 복수가 가능하구나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권 전에 사형도서라는 작품에서 이미 성룡 씨와의 작품에서 만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떤 스타일인 걸 아셨고, 네, 알았고. 취권에 성룡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감독이 말씀하셨을 때, 와, 딱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러면 취권 동작도 직접 이제 가르쳐 주시고 하신 건가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네. 그것도 머리가 좋아서 잘해요. 지가 또 알아서. 네.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있는 건 좀 잡아주고. 네. 네, 그렇죠. 실제로 성룡 씨도 무술을 많이 수련하신 분이죠? 많이 연습했죠. 그 이제 원래 경극 네. 그게 이제 주인데 네. 그걸 응용해가지고 무술도 많이 연습을 했어요. 내가 본 성룡이도 머리가 너무 좋아서 한 번 가르치면 금방금방 해요. 그러니까 성룡이고 나고 싸움하는 그 씬은 네. NG가 별로 없습니다. 또 서로 협조해서 움직이니까 네. 협조가 딱딱 되니까는 그 NG 날 이유가 없잖아요. 서로 합이 맞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탁 움직이면 상대방이 탁 움직여주고 이게 알아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영화도 더 흥행이 잘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가식이 아니고 네. 그게 전부 연결이 돼서 그런 거니까 그렇죠. 좋게 보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컷을 많이 잘라가지고 막 붙이고 이렇게 막 안 하고 좀 쭉 가는 스타일이었죠. 한 번에 딱 그때는 찍찍하면. 보통 한 카트에 네. 한 뭐 20m에서 30m까지 했어요. 계속 그런 무술 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든 건 당연하지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네. 그냥 보통 그랬죠. 재밌었던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통룡이하고 저하고 촬영하면서 그 합을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합을 맞추는 과정에서 이 피하는 길을 다 만들어 놨는데 예. 내가 워낙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잠깐 잃어버렸어요. 예. 성룡이가 피하는 거. 예. 그러니까 발이 어떻게 내가 가서 맞는 순간에 네. 힘을 빼버렸지 내가. 네. 발의 힘을 완전히 빼니까 끝 부분이 텅 튕겨질 거 아닙니까?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떼는데 그 다음 씬이 NG가 됐어요. 네, 내용은 금방 있는 이가 없어졌거든. 하나가 깨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네. 밑에 바닥에 모래잖아요. 네. 모래에 움직이다 보니까 모래에 묻혔으니까 못 찾았지. 그래서 이제 네. 그것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네.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소품이 그걸 땅콩을 다 색깔을 맞춰서 이빨하고 색깔을 맞춰서 땅콩을요? 깎아가지고 일단 거기다 끼고 네. 그 카드는 찍었대요. 그 성룡 씨도 대단하시네요. 그 정신력이. 네, 정신력도 있지만 네. 순간 몰라요. 아. 뭔가 탁 당거나 이제 네. 그 떨어진 건 모르죠. 그 피도 좀 나고 있을 것 같은데. 피도 안 났어요? 아니, 난건 당연히 나는데 많이 안 나니까 잘 몰랐죠. 아 근데 소품팀에 순발력도 있고 땅콩을 어디서 갈아서 지금 우리 영화가 찍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 찍어놓고 이제 그것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간 거군요. 그래서 프로는 프로끼리 하는 거예요. 정말 재밌습니다. 진짜 지금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인데 나중에 혹시 성룡 씨가 뭐 아팠다라든지 아 왜 그렇게 좀 했어 이렇게 그런 말은 없었나요? 그거 본인 뭐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서로가 그랬으니까 오히려 더 위로를 해요. 괜찮아 그러는. 아, 그죠. 말 거기서 이 나쁜 사람아 이렇게 하면 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액션. 그 치권 보면요 네. 마지막 엔딩일 때 네. 성룡이가 높이 떠서 딱 나를 따라앉으려고 그럴 때 내가 얼른 피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바로 찍혔어요. 네. 근데 이게 휘어지지도 않고 네. 쓴 대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플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영화를 보면 그거 보여요 또. 네. 그래도 했어요 그냥. 이거 복수하신 거 아닌가요, 성룡 씨가 이거 이빨 때문에? 아 근데 그게 확실히 아프지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더 리얼하고 더 그래서 좀 훨씬 더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요 좀 궁금한데 그 당시에 좀 작품도 많이 하고 성룡 씨하고 좀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도 좀 연락 좀 하고 하시나요? 어떤가요? 이제 그때는 그랬더니만 지금은 이제 성룡이 이제 월드스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의상 네. 그 뭐 괴롭힐 필요도 없고 또한 뭐 전화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사적으로 그거 삼가해야 됩니다. 아 너무 이렇게 친분 때문에 연락하는 것도 그래도 이렇게 만나시면은 뭐 만날 기회가 있다면 만나면야 뭐 서로 좋아하죠. 반가워하고.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성룡 씨하고 선생님하고. 성룡하고 나이가 한 10년 이상 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많이 따랐겠어요 그 당시에 뭐 치권 찍고 이럴 때는 엄청 따랐을 것 같은데. 예, 뭐 다른 것보다도 그 이제 각자 일이 있으니까 네. 현장에서 만나면 되게 좋아하고 아. 이제 뭐 재밌는 이야기는 그때 성룡이 이제 한참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자친구도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뭐 편지 같은 거 이제 오면 못 읽잖아요. 네. 그거 나한테 가져와서 좀 읽어달라서 읽어주기도 하고 써주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악역 1인자. 아 이거 뭐 뻔하게 나와 있는 답인데 악역을 좀 주로 많이 하셨죠. 네, 그거는 그 제가 자청을 해서 악역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냥 예. 네. 왜냐면 그때 이제 오사원이 초청을 했잖아요. 네. 그 가서 당연히 초청자는 주인공을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미리 그걸 매거진을 통해서 검토를 했어요. 해보니까 많은 배우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거 뚫기는 쉽지가 않았고 반대쪽으로 봤을 때 악당 쪽이 괜찮다 싶어서 그쪽에 보니까 좀 적어. 적은데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내가 오성훈 감독한테 나를 악당을 주라. 네. 그리고 왜 그러냐고. 원래는 이제 착한 역할이었는데 예. 감독님 생각하신 건 이제 바꾸신 거잖아요. 봐라, 내가 지금 생긴 것도 굉장히 예리하게 생겼고 또 주먹도 이게 엄청 센데 네. 선한 역이 과연 누구를 하겠느냐. 내가 악당을 하는 게 맞다. 네. 그랬더니 오케이 이러더니 네. 오케이. 그래서 악당을 준 거예요. 악인으로. 네. 그러다 보니 그게 맞아떨어진 거죠. 잘했거든. 그렇게 해서 쭉 악역만 하신 거예요? 네. 착한 역은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착한 역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착한 역 해가지고는 재미 본 게 없습니다. 근데 아, 악당 역 하는 건 무조건 히트입니다. 네. 이게 좀 제 사진을 보면 더 날렵하시고 이렇게 또 눈썹도 진하시고 수염 딱 기르시니까 굉장히 강해 보이니까 좀 악역이 사람들 봤을 때 더 재밌어 보이고 그랬나 보죠. 거기다가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악당이 엄청 센 사람이 네. 선한 역 약한 사람한테 이게 떨어져야 네. 이 박수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 마음은 악당이 더 재밌어요.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이걸 한번 보세요. 악당이 어디든지 가면 호화스러운 곳, 최고의 음식, 최고의 의상 다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선한 역은 뭐예요? 완전히 거지잖아. 끝날 때까지 고생만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악당은 그렇게 오래 안 해도 돼요. 네. 뭐 처음에 시작하고 중간에 들어가고 마지막 장식하면 그 영화는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무술과 관련된 또 우리 인생 고수 키워드 잘 들었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룡 얘기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도 계속 무술을 수련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 어떠세요? 이제 무술을 이제 매일 같이 하는 건 아니고 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만보를 걷고, 만보를 일단 걷고 걷고 그다음에 이제 뜀뛰기 띵뛰기 좀 하고 팔굽히기 이거 좀 하고 그 이제 근육을 예. 좀 긴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정말 무술과 영화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신 모습 오늘 정말 귀감이 되고 너무나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게 있으세요? 앞으로 계획은 제가 지금 그 세계 돌아다니면서 네. 그 무도인들의 성지를 찾아봤는데 예. 중국의 소림사 빼놓고는 없어요. 아, 그래서 네. 세계 총재인 제가 총재의 나라에 성지가 세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에 네. 이제 성지를 만들려고 하는 중에 지금 후보 지역이 몇 군데 나왔습니다. 예. 하나는 영동, 충청도 영동, 금산, 제주, 또
여기 이천 예. 여러 군데 나왔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해야 될지. 그러면 거기다가 성지를 짓고 전 세계 무도인이나 희망자들 다 불러들여서 거기서 시합도 하고 예. 대회 최종적으로 올림픽까지 거기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국내에는 물론이지만 외국에서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대회도 수시로 할 거고 예. 그러므로 인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장을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술의 성지 잘 만드시고 또 치권2도 꼭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더하는 인생 고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생 고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고수!